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안 그래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중국 부동산 그룹 헝다에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단저우시 지방정부가 헝다가 인공섬에 짓고 있는 아파트 건물 무려 39개 동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하이화다오는 헝다가 하이난성 단저우시 해안에서 600m 떨어진 바다를 매입해 만든 인공섬입니다. 꽃 모양을 한 1호섬을 중심으로 이 3호섬이 나뭇잎 마냥 1호섬 양 옆에 퍼져 있는 구조입니다. 헝다는 1,600억 위안, 한화 약 29조 9천억 원을 들여 하이화다오 안에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 센터와 온천시설, 영화 촬영소, 호텔,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몰, 아파트 등 600개 이상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저우시는 헝다가 도시계획법을 위반했다며 이 인공섬에 위치한 아파트 39개 동을 불과 열흘 안에 철거하라고 명령했는데 열흘 안에 하지 않으면 당국이 직접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분명 정부에서 허가해준 건축물이고 아직 짓고 있는 중인데 불법 건축물로 규정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뒤늦게 헝다의 아파트가 불법 건축물로 낙인 찍힌 이유는 다름 아닌 못생겨서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10대 추악한 건축물 선정에서 하이화다오는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모양새가 괴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보기로 아파트들을 불법 건축물로 지정하고 철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중국은 해양 생태계를 신경 쓴 적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죽 철거하고 싶었으면 저런 핑계를 댔나 싶습니다. 사실 중국의 못생긴 건축물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CNN은 중국 건축물 관련 웹사이트 아키닷컴에서 중국 내 가장 못생긴 건축물을 뽑는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87개의 후보군 가운데 5위에 오른 중국 내이멍구 만저우리시의 마트료시카 건물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정말 거대한 크기에 비해 산티가 물씬 풍기는 외부와 내부 역시 근본을 알 수 없는 마트료시카로 도배되어 있는 기묘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4위에 랭크된 무서운 구멍이 가득 뚫린 어린이 박물관, 3위에 랭크된 바이올린 모양의 교회, 2위에 스촨성의 기괴한 다리, 1위는 저장대의 아치형 정문이 차지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의 반응까지 전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이상한 건축물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해왔으며 2014년 베이징 문학 심포지엄에서 시진핑 주석은 직접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못생긴 건축물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설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헝다가 지방정부로부터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은 아파트는 2,000세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2,000세대를 모두 철거하면 헝다의 손실은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국 헝다는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광둥성 선전시에 있던 본사 건물에서 방을 빼 거점을 광저우로 옮겼습니다. 갚아야 할 빚도 많은데 좋은 건물에 있을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의 초강경 행정명령은 지금 중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조차 헝다 사태가 중국 전역에 영향을 주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 아파트를 잘 마무리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중인데 유독 단저우시만 뜬금없이 왜 이러는 것이냐. 분양 허가권과 토지 사용권이 취소된 데 이어 갑자기 철거가 결정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헝다가 안 그래도 위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심각한 수단을 선택할지 몰랐다. 아무리 못생겨도 이쯤 되면 단저우시에서 무리하게 철거를 추진하는 느낌인데요. 예상대로 비리 정황이 있었습니다. 헝다가 약 29조 9천억 원을 투자해 두바이의 명소 팜아일랜드처럼 만들겠다며 시작한 이 인공섬 프로젝트는 단저우시 당 서기였던 장치가 비리 혐의로 낙마하면서 불법 프로젝트라는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헝다의 파산 위기로 더 이상 진행되기는 어려워지자 불똥이 튈까 우려한 단저우시 관계자들이 무리하게 철거를 추진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헝다 파산의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나오는 경제 지표가 더 이상 중국식 성장 모델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으며 중국 경제의 성장마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에 암울한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은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최근 발간된 흥미로운 책 인구 대역전은 중국의 인구 감소가 불러올 충격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자 찰스 굿하트와 마노즈 프라다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중국의 생산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제 농촌에 남아있는 노동력이 도시로에 이주를 해야 한다 해도 더 이상 경제적으로 순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단계에 봉착했다. 중국은 앞으로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게 될 것이다. 중국 경제의 경쟁력이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이 가진 엄청난 인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쪼그라들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수출하게 될 거라니 중국 인민들이 듣기에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출산율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예상대로 상상을 뛰어넘는 막장이었습니다. 먼저 중국 당국은 학생들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자 중국어, 영어, 수학 등 사교육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원 수업 부담의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 영, 수 등 이른바 학과류 수업을 하는 사교육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기구로 등록되며 신규 허가도 금지해버렸습니다. 이 밖에도 방과 후 주말, 공휴일에는 모든 사교육이 금지되며 취약전 아동 대상의 온라인 수업이나 교과 관련 교육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교육 억압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다고 과연 출산율이 높아질지는 의문입니다. 사교육 억압 정책보다는 오히려 최근 중국이 내놓은 방역 정책이 의도치 않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어 보입니다. 12일 영국 BBC는 광둥성 광저우에서 일하는 여성 왕씨가 춘제를 맞아 고향 허난성 정저우를 찾았다가 겪은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왕씨의 부모는 혼기가 찬 딸을 위해 춘제 기간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며 왕씨를 집으로 초대했고 왕씨는 남성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갑자기 정저우 지역 전체에 봉쇄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전면 봉쇄하고 전수검사를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왕씨는 뜬금없이 봉쇄가 풀리는 기간 동안 해당 남성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왕씨는 봉쇄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해 요리와 청소 등 집안일을 하는 남성의 모습을 촬영까지 해서 SNS에 올리게 되는데요. 이 영상은 웨이보를 통해 확산되며 3천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만 왕씨는 남성이 열심히 요리를 하는 모습은 훌륭했지만 마네킹처럼 말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다며 여전히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 장려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갑작스러운 도시 봉쇄 정책이 의도치 않은 결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 억압 정책보다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중국의 한 관영 매체가 가장 효과가 확실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관영 매체 중국 신문망은 출산율 감소에 대한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산당원도 비혼이나 무자녀를 위한 핑계를 대선 안 되며 자녀를 셋 이상 의무적으로 낳아야 한다. 또한 나이와 건강 문제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당원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새 자녀를 갖도록 교육하고 지원을 해서 할당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 시점 집계된 중국 공산당원은 약 1억 명입니다.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3명씩 낳게 하면 출산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될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지만 중국이라면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3연임을 앞둔 시진핑 주석 앞에는 막대한 부동산 부채, 둔화된 경제 성장,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3가지 암초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인구 감소를 이겨내기 위해 공산당원 강제 출산 할당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